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 사연 보낸 이유는 연을 끊게 된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시댁에는 빚이 있었는데 남편이랑 제가 합심해서 빚을 다 갚았거든요. 말이 좋아서 같이 갚은 거지. 따지고 보면 제가 다 갚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빚을 다 갚자마자 시모가 얼굴색을 싹 바꾸고는 뒤늦게 시어머니 노릇을 바라더군요. 빚 갚을 동안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며 쩔쩔매더니 이제 다 갚았다고 본인을 떠받들라고 살라고 했습니다. 안 하던 제사까지 지내라고 하지를 않나. 별의별 트집을 다 잡으며 뒤늦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길래 저 대신 남편이 상황 정리를 싹 해줬어요. 그 덕에 현재 시댁과 연 끊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아직도 기가 막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시댁의 지원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시댁은 그렇지 못했죠. 그렇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보태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은 돈과 대출을 조금 껴서 진행했습니다. 시모는 자식이 결혼하는데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저와 남편에게 연신 죄인인 듯 구셨어요. 우리는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느냐. 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몸으로라도 때우며 우리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아니야. 이거 청소 좀 도와주는 게 뭐 힘들다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다 허리 나가면 어쩌시려고요. 어머님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참 복도 많지. 이렇게 마음씨 온 며느리를 다 얻고. 몸에 물이 안 가게 살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결혼할 때 뭐라도 보태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찌나 마음이 쓰이는지 몰라. 남들은 며느리한테 반지며 목걸이며 신경 써준다는데 나는 정작 그러지 못했잖니. 단돈 100만 원도 보태지 못했으니 미안해서 그래. 여기 청소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좀 쉬어. 여태 짐 정리한다고 고생했잖아. 신혼집에 가구들이고 이것저것 정리하는 날 시모는 뭐 하나 보태준 게 없다며 몸으로 대신 때우고자 저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괜찮다고 긋고 말렸지만 시모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안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본인 마음 편해지고자 하는 짓이니 귀념치 말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뭐 남들이 시모한테 받은 만큼 받고자 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걸 어쩌겠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시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죠. 시모의 마음은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만 몸을 쓰시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무리하다 괜히 다치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어서 시모한테 이러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도통 듣질 않으셨어요. 엄마 정말 왜 이래? 우리 집에 오면 그냥 편히 있다가 가시면 되지 왜 자꾸 청소하려고 하셔? 엄마가 이러면 우리 청소 부려먹는다고 부른 사람들 같잖아.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이야기 나누시지 왜 자꾸 이러실까? 아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랑 새학이나 편히 쉬어. 안 그래도 일하다 와서 피곤할 텐데 뭐하러 엄마까지 챙기니? 글쎄 그만하시래도? 알겠어. 이것까지만 하고 그만할게. 그래도 시작했는데 어떻게 중간에 그만두니? 하던 거는 마저 다 해야지. 금방 끝나니까 너는 어서 가서 쉬어. 엄마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편히 쉬어?
그러지 말고 이리 줘. 내가 할게. 아이고, 알았어. 내가 하면 된다니까.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가끔 시모가 반찬을 챙겨준다며 우리 집에 오곤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시라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그러라고 동의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이 여기저기 정리되어 있고 청소며 빨래가 다 되어 있더군요. 네, 맞아요. 다 시모가 저희 대신 하신 겁니다. 남편이랑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진심으로 화를 내봐도 듣지를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별거 아니라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본인 체면이 안 서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말릴 방법이 없더군요. 오죽하면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꿀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저희 부부를 챙기시곤 했어요. 남들이 보면 이런 시어머니 어디 있냐고 시집 잘 갔냐는 소리를 해댈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며느리 아끼는 성품이 참 대단하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요정처럼 우리 집을 대신 치워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시댁 식구 생일이며 어버이날 명절 등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좋은 시모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요. 새아가 곧 있으면 명절이잖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집은 제사 같은 거 안 지내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명절날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밥 한 끼 하자꾸나. 제사를 따로 안 지내세요? 남편은 그런 말 없었는데. 원래는 일일이 다 챙겼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정성 들여 조상님들 모신다고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매번 똑같으니 그만할까 싶다. 제사 준비할 돈도 돈이고 정성 쏟아부을 힘도 없어. 이만큼 늙을 때까지 제사 지냈으면 그거로 된 거 아니겠니? 그러니 이제는 좀 편히 살아보란다. 원한다면 명절 때 친정집에 다녀와도 되고. 나 그런 거로 눈치 주는 시어머니 아니야. 늘 우리 새아기한테 미안하기만 한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리고 혹여라도 명절날 용돈 같은 거 줄 생각 마라. 가뜩이나 대출금 갚는다고 고생일 텐데 뭐하러 돈 쓰고 그래. 차례를 그 돈으로 너희 필요한 데 써. 알았지? 이런 시모 덕에 결혼해서 큰 시집살이 한번 경험하지 않고 편히 지냈습니다. 저희가 뭐 좀 챙겨드리려고 하면 본인은 받을 자격이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은 시모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참 올곧고 바른 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모가 좋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으로 시모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자기야, 요 며칠 어머님이 집에 안 오시네? 번찬이다 뭐다 맨날 챙겨주시더니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냐? 그러네?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어. 자기 말 듣고 보니까 요즘 엄마가 집에 오신 지 한참 됐네.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살림을 도와주시던 시모. 그런 시모가 며칠 동안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통 없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 역시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제가 먼저 몇 번이고 전화를 해봤는데 도통 받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걱정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대신 연락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 역시 시모와 연락이 안 된다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직접 시댁에 가본다고 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조용한 정막만 흘렀어요. 조한 남편은 조심스레 시모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안방에서 인기척이 났고 우리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시모가 누워서 쉬고 있더군요. 그런데 몰골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잔 사람처럼, 아니, 어디가 크게 아픈 사람처럼 안색이 너무도 안 좋았어요. 엄마, 어디 아픈 거야? 괜찮아?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너희들이 여기는 웬일이니? 하도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되어서 왔죠. 그나저나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가까이 사는데 와서 챙겨드리면 좋잖아요. 저희는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아니야,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입맛이 없어? 글쎄 아무것도 아니래도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래. 마음에도 없는 말 그만하셔. 내가 엄마를 몰라? 하루에 한 끼라도 걸으면 배고파하는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뭐야? 대체 무슨 일인데 입맛까지 없는 거냐고. 혹시 형이 또 무슨 사고라도 쳤어? 형? 아주버님 말하는 거야. 어머님, 남편 말이 맞아요? 아주버님이 무슨 사고라도 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남편과 아주버님은 성향이 정반대였어요. 남편은 똑 부러지고 성실한 반면 아주버님은 놀기 좋아하고 철이 없는 사람이었죠. 왜 아무런 노력 없이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직접 하나 없이 시댁에 빌부터 살면서 시모의 걱정만 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남편의 형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골칫거리였대요. 결혼해서도 변함없었고요. 남편은 한동안 형이 사고 안 치고 잠잠하게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제 물음에 아무런 답도 못하고 그저 입을 꼭 닫고 있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역시나 아주버님과 관련된 일인 듯 했어요. 무슨 사고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시모의 몰골을 보니 교통사고가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형이랑 관련된 일 맞구나. 아, 뭔데? 그 인간이 또 무슨 사고를 쳤냐고. 일을 어쩔래. 내가 정말 네 형 때문에 못 살겠다. 답답한 듯 내지르는 남편의 고함에 시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소연하듯 지난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3달 전에 네 형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무슨 주식 정보를 들었다면서. 정말 확실한 정보라고 돈 좀 없냐고 하더라고.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무슨 돈이 있겠어? 없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어떻게든 돈 마련해보라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정말 확실한데 이렇게 날리기 아까운 정보라면서 뭐라도 좋으니 돈 긁어오라는 거야. 본인이 책임지고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설마 형한테 돈 마련해줬어? 네 형이 하도 그러니까. 집에서 놀기는 해도 머리 나쁜 애는 아니잖아. 돈 가지고 부모한테 사기칠 놈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뭐가 있기는 한가 보다 싶어서 여기저기 돈을 알아봤어. 그런데 남한테 돈 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또 손을 뻗는 게 미안해서 네 아빠랑 상의 끝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다.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고민 끝에 받을 수 있는데 한도까지 다 대출받아서 네 형한테 줬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네 형이 집에 안 들어오더라. 아무리 연락해봐도 받지도 않고 심지어는 몰래 집에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짐을 싹 챙겨서 나갔더라고. 그전엔 네 형이 막노동해서 이자라도 갚았는데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자도 안 내고 그냥 숨어버렸어. 아무래도 그 주식인지 뭔지 잘 안 된 모양이야. 차마 우리 볼 면목 없어서 도망을 갔을 테지. 없는 살림에 겨우 마련한 집인데
허름해도 네 아빠랑 내가 정말 어렵게 마련한 집이야. 이 집 가지려고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았어. 늙음하게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려고. 적어도 자식들한테 짐은 되기 싫어서 노후 자금으로 갖고 있던 집인데. 이제 어쩌면 좋네. 이러다 이 집 홀랑 넘어갈 텐데 이제 어쩌면 좋아. 네 형은 어디로 가 사라졌는지 연락도 안 되고 걱정해 밥이고 뭐고 한술도 안 넘어간다. 그니까 겁도 없이 덜컥 대출 받아주면 어떡해. 형이 사고 친 게 하루 이틀이야? 적어도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음대로 대출 받아주면 어쩌냐고. 내가 정말 미쳐. 시댁에 엄청난 골칫거리인 아주버님. 기어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나. 남편과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뒤 서로 이런저런 방안을 생각하며 여기저기 돈 나올 곳을 찾아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려봐도 도무지 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이 매달 얼마라도 빚을 갚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걸 제가 이해해주기만 한다면 말이죠. 자기가 갚는다고? 그걸 자기 혼자 매달 어떻게 갚으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봐야지 뭐. 투잡을 뛰던 내 용돈 다 들이붓던. 어쩔 수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집이 넘어갈 판인데. 저희 부부벌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남편이랑 저랑 서로 합하면 월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작업실을 운영하며 작품을 판매했고 쇼핑몰까지 운영했습니다. 평소 예약건이 많아서 벌이가 남편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끼고 신혼집을 마련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보다 제 벌이가 더 좋은데 남편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는 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시모 일이잖아요. 저도 기꺼이 도와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함께 갚아나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진심이야? 정말 자기도 같이 빚을 갚아주려고? 그래, 진심이야. 어머님의 남도 아닌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무엇보다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걸 어떻게 봐? 혼자 갚아 나가는 것보다 둘이 같이 갚으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잖아. 제 말에 남편은 무척이나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본인의 형이 친 사고 때문에 저까지 고생을 겪어야 한다는 걸 미안해했어요. 남편 딴에는 벌이도 저보다 적은데 가정에 더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지출하게 하니까 많이 미안했나 봅니다. 제 얼굴 본 면목이 없다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우리가 대신 빚을 갚기로 했다고 시모에게 말한 뒤 집이 넘어갈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된 시모. 저희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남편처럼 미안해했습니다. 한동안 남편과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해하는 티를 많이 냈어요. 특히 시모는 전보다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조금이라도 눈치 보지 말라며 먼저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시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너희 말대로 낯짝 두껍게 넘어가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네 때문에 네가 안 갚아도 될 빚을 갚고 있는데.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구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아들이랑 같이 갚아준다고 힘을 모아주니 말도 못하게 고마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더군다나 시집올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어깨에 짐 만지게 해서 어찌나 미안한지. 내가 앞으로 더 잘하마. 안 그래도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예뻐해 주시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잘하시냐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함께 빚을 갚아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벌이야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조금 더 아껴서 생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불편해하실 거 없다고, 또 마음에 진 빚을 갚겠다고 무리하게 챙겨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게 저희가 대신 빚을 갚아드리는 조건이라면서요. 늙고 몸이 성치도 않은 시모가 미안해서 절절매고 몸으로 대신 갚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데요. 괜히 걱정만 된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한테는 최고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아들과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장남이란 건 제 부모 돈 홀랑 해먹고 도망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본인들을 버리지 않고 챙겨주는 우리 부부에게 감동해서 연신 눈물을 흘리셨죠. 저와 남편은 여유가 되는 대로 매달 얼마씩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금을 갚아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아껴서 생활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니까 저희 부부 몫으로 적금까지 들 여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많이는 못 모았지만 그래도 모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중간중간 하시던 것처럼 저희를 챙겨주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연세가 있으신 탓에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아유, 글쎄 그거 조금 청소해주는 게 뭐 힘들다고 못하게 하니. 아유 머리. 이러니 못하게 하지.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대신 빚 갚아드리는 건데 엄마가 이러면 무슨 소용이야. 더군다나 허리까지 안 좋은 사람이 이러다 또 디스크 도죠. 엄마 나이에는 정말 위험하다니까.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가 빚 갚아드리는 보람이 없어요. 저희가 뭐 애들도 아니고 청소랑 반찬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글쎄 괜찮다니까 그러네. 엄마가 이러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야. 하나뿐인 며느리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으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건강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모는 젊은 시절 허리디스크로 고생을 꽤 하셨답니다. 그걸 잘 아는 남편은 시모가 무리하다가 혹시라도 디스크가 터질까봐 걱정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 역시 걱정됐고요. 그래서 제발 건강만 생각하셔라. 조금 더 도와주실 것 없다고 아예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아예 못 오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간교하게 밀고 나가자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바람대로 본인 건강을 잘 관리하며 지내셨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 놓인 우리는 시댁빚 갚아가는 데만 집중했죠. 차질 없이 매달 갚아나갔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끝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무려 4년 만에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금액을 다 청산하면서 우리 부부는 지난 시간 고생 많았다며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모도 함께요. 입금 끝. 드디어 다 갚은데. 자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만 고생했나? 자기도 같이 고생했으면서. 거봐, 같이 갚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갚았지? 그러게. 자기 도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못 갚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엄마, 이제 다 갚았으니까 두 발 쭉 뻗고 주무셔? 우리가 빚 갚는 내내 아무것도 못 해줘서 늘 미안해 하셨잖아. 그래,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어쩌나 미안하던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대단하고 또 장해. 빚을 다 갚으니 속이 다 시원하고 너무도 좋았습니다. 남편과 시모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빚을 갚으면서 빠듯하게 생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풍족하게 지내지는 못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홀가분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빚을 다 청산한 기념으로 미래에 관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기만 했어요. 또 이번 빚을 갚는다고 시모를 잘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살뜰히 살펴봐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시모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소중히 대했어요. 그러나 이런 제 마음을 하늘이 비웃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그건 놀랍게도 시모였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앞으로는 그동안 못 지냈던 제사를 다시 챙기련다. 명절 때 전이며 잡채며 남들이 하는 만큼 풍족하게 차릴 거니까 그리 알거라. 갑자기 왜요? 어머니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사랑 명절 안 챙겼던 거고요. 마음이 바뀌었어. 네. 아니, 갑자기 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종잡을 수 없는 거 아니겠니? 생각해보니까 조상 무시하고 안 챙기면 벌 받겠더라고. 넌 너 하나뿐인 남편이 조상한테 미움 사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데 나 살아있을 때 잘해라. 앞으로 매달 얼마씩 용돈 좀 챙겨주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갑자기 시댁에 들리라길래 남편과 함께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뜬금없이 그동안 안 하던 제사와 명절을 다 챙기겠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용돈까지 챙겨달라고 말이죠. 심지어 뭔가 모르게 시모의 분위기 또한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온화하고 인자하셨는데 말을 하는 내내 웃음기 하나 없이 차갑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시는 걸까?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 일은 무슨 일? 그런 거 없다. 왜? 하기 싫어서 그러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태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라고 하시니 조금 의아해서요. 말했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참,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며 명절 준비할 돈까지 모두 너희가 알아서 책임져라. 다 늙은 우리가 돈이 어디 있겠어. 벌은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야지. 그리고 이제 빚 다 갚아서 여유 있을 테니 그걸 우리한테 써라. 이 말이다. 너 쇼핑몰인가 뭔가 그거에서 돈 많이 번다며? 그럼 네 시부모 챙기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지. 빚도 갚은 마당에 두둑히 용돈 챙겨주는 게 뭐 어렵겠니? 그건 그렇지만 낯설어서 당황스럽네요. 뭐가 말이냐? 아무리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한들 지금 어머님 태도가 낯선 건 사실이잖아요. 여태 한 번도 이런 모습 보여주신 적 없었고요. 늘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미안하다고 챙겨주시려고만 하셨지 먼저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너 말에 가시가 있는 듯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뭐 이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게 아주 시험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만. 그동안 내가 참잡고 있었던 게 정말로 너한테 미안해서 그런 줄 아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딴 시댁 지갑다고 도망갈까봐 조이 시어머니 척 내가 연기 좀 했다. 너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제3의 명절 안 챙겼던 거고. 세상이 말세지 말세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나 봐야 하고 어떻게든 너 붙잡아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자상한 시어머니 노릇하느라 내가 아주 고생 꽤 했지. 이 아픈 어리로 너희 집 청소까지 해주고 말이야. 너 마음 약한 거 내가 진작 알아봤어. 그렇게 하니까 홀랑 넘어와서 날 엄마처럼 모시더구나.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저를 속였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 일부러 속였다. 가진 거 하나 없는 시댁 누가 시집 오고 싶어 하겠니? 더군다나 벌이도 내 아들보다 좋은데 혹시라도 놓칠까봐 내가 아주 공을 많이 세웠지. 그래서 네가 마음 놓고 시댁 식구들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제는 콩을 세운 만큼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빚도 다 갚았고 둘 사이에 애까지 있는 마당에 섣불리 이혼한다는 소리는 못하겠지. 안 그래?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제게 했던 모든 행동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소름 끼치네요.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공들이고 애정을 쏟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니? 그냥 그런 거로 생각해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나처럼 굴었을 거다. 아무튼 이제 나도 며느리한테 제대로 시어머니 대접받아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시모의 말을 듣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시모를 엄마처럼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빚까지 갚으면서 희생했던 건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본인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저보다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한테는 마냥 자상하고 좋은 엄마여서 며느리한테도 당연히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우리 사이에 아이까지 있으니 더 이상 두 얼굴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시모에게 큰 상처를 받은 듯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저 대신 남편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여태 고생해서 키워준 부모 앞에서 아내 편을 드는 거냐며 노발대발하셨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눈물만 흘렀고 남편은 어떠한 말을 해도 시모가 인정하지 않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한동안 여운이 가시지 않았죠. 그동안 시모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소름 끼치고 분했습니다. 날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좋은 시모라고 생각하며 모셨으니까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비록 시모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남편만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엄마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게 너무도 미안해 했으니까요. 저렇게 생각하고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본인이 받은 충격보다 제가 받은 충격을 더욱 신경 쓰고 챙겼습니다. 자기한테 정말 미안하다. 부모가 저런 분인 줄 몰랐어. 나도 이렇게 충격인데 자기는 오죽할까. 우리 가족한테 크게 실망했지? 내가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자기가 사과를 왜 해? 잘못한 건 어머님인데. 그래도 내 엄마잖아. 그런 엄마를 둔 내 잘못도 있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는 제사다 명절이 다 챙기면서 시어머니 노릇하시겠다고 선 좀 보고했지만 다 들어드릴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난 뭐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따를게. 엄마는 자기한테 그럴 권리 없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동안 자기가 희생하며 헌신한 걸 잊으면 안 되지. 우리 엄마랑 연을 끊고 평생 안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 나는 상관없어. 남편은 전적으로 저를 배려해주며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참 고맙더군요. 아무리 본인 엄마가 잘못했어도 연 끊고 지내도 된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덕분에 생각이 빨리 정리됐습니다. 시모한테 크게 배신당했다고 이용당한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잘 지내겠나요? 시어머니라고 떠받들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남편도 마음 같아서는 확 연을 끊고 싶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무리 못나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용서가 될 때까지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왕래하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모에게 큰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는 절대 못 참아.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를? 나 지금 할 일이 좀 있는데 나중에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온 줄 알아?
오랜만에 형 친구를 만났는데 글쎄 형이랑 엄마가 둘이서 짜고 우리를 이용해 먹었더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해봐. 우선 엄마 집으로 가자. 가면서 이야기할게. 심호일로 상처받기는 했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형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형의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쫄딱 망해서 도망간 형이 글쎄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싶어 몰래 뒤를 캐보니까 이 모든 게 시모와 형이 함께 꾸민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백수 장남이 너무 안타까웠던 시모는 아파트라도 한 채 쥐고 있으면 결혼할 여자가 생길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저희한테 대신 갚게 하고 그 돈과 다른 돈을 합쳐서 몰래 아파트를 장만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장남 명의로 말이죠. 우리는 다 망해서 도망간 사람이라 굳이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앞에 나타날 면목 없을 텐데 억지로 찾아서 끌고 와봤자 좋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만큼 시모와 아주버님을 배려했던 건데 두 사람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씩씩거렸던 거구나.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시댁으로 가기 전에 어떤 서류를 하나 챙겼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가면 알 거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우리는 시댁에 도착했고 시모를 보자마자 남편이 따지고 들었어요. 너희가 여긴 웬일이냐? 우리 싫다고 영끈 차고 하더니 왜? 다시 생각해보니 잘못됐다 싶어? 하긴 너희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 어디 부모 자식 간의 철연을 끊는다고 난리야. 너도 그래. 며느리란 것이 어디 시부모를 안 보고 살겠대. 하여간 괘씸한 것들. 이렇게 찾아온다고 내가 쉽게 용서할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앞으로 너희들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련다. 두고 볼 필요 없어. 다시 잘 지내보자고 온 거 아니니까. 엄마한테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형이랑 연락하고 지내지? 집도 왕래하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형 도망가서 연락도 안 되는 거 몰라? 나 다 알아보고 왔어. 형이랑 연락하고 지내고 심지어 왕래하는 것도 다 안다고. 형이 어디 사는지도 알아. 언제 형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사줬을까? 그것도 엄마가? 뭐, 그 아파트 우리가 해준 돈으로 사준 거지? 시세 알아보니까 옳지 우리가 갚은 금액이랑 비슷하더라. 거기서 엄마가 조금 더 얹어서 마련해줬겠지. 놀고 먹는 놈이 뭐가 예쁘다고. 우리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집을 마련해줬어. 그것도 모르고 우린 빚 갚겠다고 4년을 허비했어. 네가 그걸 어떻게... 정말 남편 말이 사실이에요. 소름 돋는 걸 넘어서서 무섭게까지 안 해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래놓고 인제 와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겠다고요?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그래, 알아버렸다면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거 인정하마. 네가 한 말이 맞아. 우리가 작정하고 속였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 여유 없는 애들한테 그랬다면 죽을 죄였겠지만 너희 그 정도로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잖니. 속인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어. 너 툭하면 하나뿐인 네 형 놀고 먹는 거 보기 싫어했는데 집 한 채 장만하게 돈 좀 보태달라고 하면 순순히 줬겠어.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속이는 건 아니지. 이걸 엄연히 사기야. 사기는 무슨... 가족끼리 그런 것도 하나 이해 못해줘. 네 형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데 이러다 직장도 못 가고 결혼도 못해.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 취직은 못해도 집은 한 채 있어야지. 그래야 결혼도 하고 가정 꾸릴 거 아니냐. 다 너희 형을 위한 일이었다.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니까 좋게 이해해라. 이걸 어떻게 좋게 이해해? 그래,
막말로 나는 내 가족이니까.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못난 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나 자신을 탓하며 살 수 있어. 그런데 내 아내는 무슨 죄야.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쟤도 우리 가족이고 싶고야. 그럼 받아들여야지 뭐 별 수 있어? 그러게 뭐하러 이런 집으로 시집 오래? 다 네가 좋으니까 온 거 아니겠냐고? 다 본인 발자야. 능력 있고 돈도 잘 버는데 그 정도 돈이 뭐라고 이 난리야? 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시집 올 때 안 한 혼수 마련해 왔다고 생각해라. 혼수요? 제가 알고 혼수에 오는 거랑 속아서 돈 준 거랑 같나요? 그건 다른 개념이죠. 어머님은 본인 아들까지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인 저도 속이셨어요. 정말 소름 끼치고 지난 날이 후회돼서 미칠 지경이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드리고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실컷 이용당하고 소나기에 놀아놨네요. 그래서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거짓이고 연기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동안 어머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이럴 계획으로 잘해주신 거죠? 완전히 마음 놓고 잘 지내게 됐다 싶었을 때 아주버님의 돈 날려먹고 도망갔다고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백수인 장남 기세 세워주시고 싶으세요. 아직 제 아들은 어리지만 저는 어머님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그게 엄마로서 마땅히 할 일은 아니라고 확실히 알겠네요.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저도 어머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뭐야?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어떻게 끝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자식 속이고 받은 돈으로 아파트까지 산 엄마도 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독하게 끊어낼 거야. 그 전에 받을 건 받아야겠어. 이거. 남편은 출발하기 전 챙긴 종이를 꺼내서 시모에게 건넸습니다. 시모는 이게 뭐냐고 받아서 들더니 이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껏 구겨서 던지더군요. 저는 대체 뭐길래 그러나 싶어서 구겨진 종이를 펼쳐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종이는 그동안 우리가 갚은 돈의 금액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문서였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미 집 사느라 다 쓴 걸 어떻게 달라고? 그건 아이가 먼저 갚아주겠다고 준 돈이야. 내가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좋은 의도로 도와준 건 맞지? 그런데 애초에 작정하고 우리를 속였잖아. 아까도 말했어. 그건 사기라고. 그러니 우리는 이 돈 꼭 받아내야겠어. 약속한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이미 증거도 확보했어. 그동안 우리가 엄마한테 입금한 돈 내역, 그리고 지금 내 폰으로 녹음 중이야. 엄마가 작정하고 우리를 속여서 받아낸 돈이라는 증거가 담겨 있다고. 이제 알겠어. 이 정도 증거면 그 돈 돌려줄 수밖에 없을 거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하나뿐인 네 형 불쌍하지도 않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게임만 하는 게 뭐가 불쌍해. 그래도 가족이라는 예정을 생각해서 시간 주는 줄이나 알아. 명심해. 그 기한 안에 돈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이고, 너 정말 왜 그러니? 이렇게 따져서 네가 좋을 게 뭐야. 미혼하고 오나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할게. 그래도 네 형인데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니. 안 그래? 난 그딴 형 둔 적 없어. 챙길 거면 엄마나 실컷 챙겨. 장담하는데 엄마도 언젠가는 형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을걸. 장담하는데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나중에 그게 후회하기 전에 엄마도 정신 차려. 아들로서 해드리는 마지막 경고니까 잊지 말고. 우린 이만 가볼게. 그 기한 안에 집 처리하고 돈 입금해줘. 그럼 법적 대응은 없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남편과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심원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계속해서 타이르고 붙잡고 궁지에 몰리니까 평소 제가 알고 있던 심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약한 척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표정과 말투. 물론 그것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연기였겠죠. 작정하고 우리를 속였지만 법적으로 대응할까봐 무섭기는 했나 봅니다. 남편이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서둘러 집을 내놓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그 돈을 돌려받으면서 우리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졸지에 꽁돈 생긴 기분입니다. 이 돈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요. 철저히 시댁을 외면하면서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